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에세다바 성철입니다. 포트린 대표 표명입니다. 네, 1 플러스 1은 2 맞죠? 네. 뭐 그렇게 돼야죠. 예. 네. 근데 희한하게 그 재무 관리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네. 맞벌이 하면 둘이 벌면 2배로 늘어야 되는데 네. 혼자 버나 둘이 버나 돈 똑같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예. 네. 많이 쓰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그걸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요즘 신세대들은 자기 거 자기가 뭐 이런 패턴을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네.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잘된 부부를 저희가 잘 상담 못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면에선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경우가 있는 거 맞죠? 그래도 뭐 맞벌이가 좀 부럽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진짜 뭐 지역적인 차이도 있지만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대기업 다닌다 치면 대기업 다니는 외벌이라도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돈이 없다라는 게 이게 참 어찌 보면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 뭐 한 그 기사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해보죠. 그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금융 꿀팁이라는 자료인데, 좀 맞벌이 부부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보면 금감원이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 사이트들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뭐 금감원도 그렇고 네. LH 공사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네. 진짜 그 쉽고 편하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우리 들어요. 에셀 아빠님은 금융감독원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죠? 금감원 아닌가? 금융감원은 금융연수? 아니 금융연수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금융감독 왠지 무서운 동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근데 이제 이쪽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생활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꿀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좀 이런 활동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금감원에서 강의를 뭐 한 2차례 정도 했는데요. 교장 선생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한번 하고 네.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자리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다른 건 없죠. 실은 원래 뭐 금감원이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금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1차적으로 크게 가진 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사일교 뭐 이래서 금융회사 하나랑 학교 하나랑 매칭시켜서 지속적으로 어린 나이에서도 이제 금융교육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취지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그게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들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이제 금감원에서 만든 파인 사이트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이제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뭐 시스템들을 좀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 잘하네. 금감원보다 그래도 우리 방송 듣는 게 도움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저희가 또 거기서 잘 추리니까. 네. 그런 게 그래서 필요하죠. 이제 뭐 한번 몇 가지 추려드리면 첫 번째 거래은행을 이뤄내고 거래실적을 합산을 요청하자. 참 또 교과서적인 얘기 나오네요. 또. 그러네. 네. 그 당연히 이제 합치고 싶죠. 맞벌이 부부가 통장을 거래은행을 이전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현실에서 잘 됩니까? 네. 뭐 보통 그 기업에서 주거래 은행을 쓰면서 그걸 급여 계좌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네. 이 첫 번째 화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 잘 된 상황에서 요거까지 하면 더 좋자. 예.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해서 약간의 포인트를 더 얻거나 뭐 혜택을 더 받는 게 메인은 아니고, 예. 다 잘 된 상황에선 그것마저도 합치면 플러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래 실적보다는 이제 거래은행을 이뤄낸다는 거는 이제 맞벌이를 떠나서 개인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주거래 은행을 이전을 시키면 자동 이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는 비용들에 대한 관리가 쉽다. 그런 측면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하신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 저희가 시청원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괄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저기 계좌 분리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꼭 방문하셔가지고 거래 은행을 일반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2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에 이렇게 보험 가입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뭐 실비 보험이라든가 이렇게 가입을 하는데 뭐 동시에 가입할 때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동시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약간 실무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와이프 아이 3명 이렇게 해서 5인 가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의료비 보험 하나씩 가입하는데 너무 건건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이라는 게 있고 이제 비통합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쉽게 설명드리면 통합보험은 그냥 피보험자를 다 통합해가지고 한 건의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피보험자 여러 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보험 시간에 있다면 다룰 테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통합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는 것보다도 통합보험 하나를 가입해서 피보험자를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수수료 발생, 즉 사업비를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는 한번 실무적인 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도 실무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아야 되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궁금해서 네. 제가 요새 잘 확인 못한 경우는 있는데, 그 말씀하신 통합보험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많던데 아직도 있나요? 그래요? 네. 실무에서는? 예, 그러니까 통합보험이 없어서 다들 그 비통합보험 이런 걸 뭐 종합보험이라는 형태로 해서 개인 계약으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금방금방 또 사라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알고 오세요. 다음에 팩트 체크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부 가입 할인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무에서 이걸 적용해 준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도 부부 동시 가입하실 때는 이런 제도를 알고 설계를 해주신 분한테 요청을 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 주시죠.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네,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예, 요게 근데 저희가 뭐 말로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주 기본적인 틀에선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소득공제 받을 때 그 부분에서 활용되는 건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이 소득의 25% 초과한 부분만 저희가 신용카드에 대한 이제 공제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니까, 그런 말이면 기본적으로는 소득 적은 사람이 먼저 그걸 채워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포인트를 저희가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25% 초과해야 되는데 이 분리해서 쓰다 보면 생활비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쉽게 말하면 연봉 4천 받으시면 1,000만 원 써야 돼. 근데 900만 원밖에 못 썼어. 그럼 못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작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분산하는 것보다는 하나 합쳐서 25% 초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인 거고, 반면에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거는 맞벌이 있잖아요. 대신에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득 세를 적용하는 구간이 틀려요. 즉 이런 그 맞벌이 부분들은 오히려 그 소득이 많은 배우자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게 어찌 보면 같이 썼지만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두 분 연봉 차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자기들 얼마 쓰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간 연간 쓰는 그 카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가족 카드, 즉 명의자 한 명으로 카드를 여러 개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때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 명의자가 누군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 한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렇죠. 방금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연초에 사실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소득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소득이 적은 사람이 쓰는 게 맞는데 너무 이제 구간 이제 세율 자체가 높으신 분은 오히려 이제 구간 낮추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하는 게 네. 좋은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신용카드의 공제 효과 실제로 세금을 얼마 돌려받느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그렇지. 뭐 사용 금액의 뭐 2, 3%뭐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용카드를 왜 많이 쓰냐 뭐 물어보면 오히려 나 나중에 공제 많이 받으려고 신용카드 많이 써. 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건 단지 팁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또 카드 내용인데 부부 카드 포인트 합산하여 사용하자. 또 교과서적인 얘기죠. 네. 포인트 얼마 된다고 그걸 또 합산해서 사용하자고 얘기합니까? 물론 합산하면 좋긴 한데 뭐 크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 활용하고 적립금 활용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래서 지출이 누수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네. 내용 보고 알았어요. 뭐 이런 걸 합산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별걸 다 해준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아까 저희 얘기 나온 파인에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내 어디 숨어 있는 포인트들을 한 번쯤은 쭉 정리하셔서 뭐 저희가 숨어 있는 그 통장 잔고, 뭐 잘 휴먼 계좌들 한번 정리하듯이 쭉 정리하셔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쓰시는 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뭐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통합조회해주는 시스템이 있구나. 네. 이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뭐 처음 듣는데 많이 발전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을 하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그 세금 돌려받는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느냐. 연금저축 가입하면 연 400만 원 한도까지 이제 세액공제 받거든요. 그래서 매달 33만 원 내지 34만 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분은 뭐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13.2% 공제를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400만 원 냈다 그럼 400만 원 곱하기 13.2%의 세금을 돌받는 거죠. 근데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곱하기 16.5%를 돌려받는 거죠. 이것은 그 뭐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는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돌려받는 셈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렇게 되면은 한 명이 5,500만 원 넘고 한 명이 5,500만 원 안 된다. 그럼 당연히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 이름으로 명의로 가입을 해서 돌려받는 금액을 좀 키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각각 하면 좋고요. 근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적으신 분 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맞벌이잖아요. 그렇지. 저는 뭐 그 답을 드리면 이거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 분 다 하셔야 되는 아주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하는데 필수 상품이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둘이 이걸 못 채우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소득이 적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서 소비가 많이 나가서 안 되시는 게 아니면 이걸 400만 원 부부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급여 적은 배우자 몰아주려고 몰아주는데 이 배우자가 나중에 집안 써버려 막 그럼으로써 잘해야 되겠죠. 예. 전 이혼 얘기하시는 줄 알고 AA 했는데 뭐 쓰는 거는 뭐 그렇죠. 100세 시대 뭐. 자, 오늘은 맞벌이 부부 금융 꿀팁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맞벌이 부분들 1+1은 2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1+1을 2에 가깝게 해주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 사연을 받아서 한 번씩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시즌 1에서도 많이 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도움 드렸었는데 이제 시즌 2에서도 자주는 못하지만 좀 틈틈이 시간 내서 한번 케이스를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스토리 TV 들어오시면 청취자 사연 신청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뭐 자기 사연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저희 캐스트 분들 같이 머리 맞대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